신법이 80%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법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법이라는 말 안에는 사람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 심리에 관한 5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감정을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트레이더로서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매일, 매시간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의 종류에는 호기심, 기대, 희망, 설렘, 기쁨, 즐거움, 자신감, 감동, 행복, 사랑 등의 좋은 감정들이 있고 실망, 짜증, 집착, 걱정, 자괴감, 분노, 두려움, 절망, 슬픔, 불행 등의 안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방금 나열한 감정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도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이제 제가 해외 선물에 입문하여 겪게 되는 흔한 과정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해외 선물을 접하게 되고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과 설렘을 품게 됩니다. 나름의 공부를 통해 이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에 자신감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실전에 임해보니 공부만 했던 때와 달리 미처 예상치 못했던 흐름을 만나게 되는데 손절을 잘 해야 한다고 미리 다짐해 두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고 거래를 마칩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난 뒤 진입했던 자리에 다시 가격이 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망감이 들었지만 다시 가다듬고 거래를 합니다. 몇 번 혹은 며칠 순조롭게 이어지다 다시 손절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손절의 원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열받게도 이번 역시 애초에 진입했던 자리로 다시 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음속에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익이잖아. 앞으로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마음 한곳에는 두 번의 손절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손해였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잘 풀려가던 거래가 또 손절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번에는 고민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불필요한 손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2번 손절한 걸 본절만 했었어도 그게 얼마야. 2번은 당해도 3번은 안 당한다. 지난 손절 금액에 대한 집착이 나의 일관된 행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아니 돈에 대한 내 마음 때문에 스스로 세운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3번은 당하지 않으리라는 돈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손절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손절하지 않은 그때에 가격은 애초에 진입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줄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걱정이 앞섭니다. 에이, 그래도 다시 와주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가격은 내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 반대 방향을 향해 갑니다. 내가 왜 꼬박꼬박 잘해왔던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화가 납니다. 점점 커져가는 손실 금액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가격은 점점 반대로 흘러가면서 현재 손실 중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더 가면 어쩌지?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는 두려움의 감정이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두려움이란 놈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나를 꽉 붙은 채 놔주진 않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진입한 방향의 반대로 가격의 움직임이 갑자기 급격하게 출현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란색의 평가손실 금액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 날 괴롭혀온 두려움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산해버림으로써 크나큰 손실 거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산 후에 보니 내가 차마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린 그 자리가 고점이거나 저점. 또 화가 나지만 확정된 손실 금액을 보니 이걸 언제 복구하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고 나는 운도 지지리도 없다면서 불행하고도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때의 기억을 감정과 함께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감정 상태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한 이야기에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거래자의 감정 흐름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한 뒤부터 큰 손실이 나기 전까지의 감정은 보통 호기심, 기대, 희망, 설렘, 기쁨, 즐거움, 행복 순으로 진행되다가 어떠한 계기로 삐끗하여 큰 손실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는 실망과 짜증으로 시작되어 그 뒤에는 집착, 걱정, 자괴감, 분노, 괴로움, 두려움, 절망, 슬픔, 불행의 순서로 감정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일단 한번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진해지고 커진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더 득이 되듯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더욱 나빠지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거래 중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 감정을 제자리로 돌려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커지면 사람은 크게 자극되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트레이딩에 있어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말 커다란 손실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 시한폭탄은 불발되는 일이 없죠. 안 좋은 쪽으로 감정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방에 크게 손실나서 계좌도 삶도 모두 털리는 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그제야 비로소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감정은 내버려두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잘 먹다가도 먹은 것들 이상으로 크게 토하는 날, 그 날의 이유는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가는 나의 감정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잘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감정을 그냥 내버려두면 시한폭탄은 언젠간 터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또 빠지는 실패한 패배자 트레이더의 패턴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나의 생각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실만 보아도 감정은 생각보다 근원적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려면 그 바탕인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에 있어 감정 조절 능력은 수능시험의 국영수 과목처럼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핵심 능력으로 작용됩니다. 신법이 80%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법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법이라는 말 안에는 사람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